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점점 오르는 추세입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연준의 목표인 2%포인트대를 넘어서 3%포인트대에 도달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한 4달 정도 만에 약 1200조에 가까운 돈이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그래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슬쩍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경제 상식으로는 금리 인하를 하기 좀 부담되고 금리 인하를 못하면 미국의 재정 지출 부담이 높아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 관세 부과까지 점점 강화되게 되면 이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좀 버티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현재 실업률도 낮고 물가지수도 3%포인트대, 사실 좀 낮은 편이죠. 금리도 타국 대비 높은 수준인 4.25에서 4.5%를 유지하고 있어요. 최근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소비재도 굉장히 강세였고, 그렇다고 빅테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AI 산업이 각광받으면서 기대되는 기업들도 줄줄이 나오고 있고요. 이처럼 각종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성장만 보면 미국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외신에서 미국 서민들의 일상을 살펴보면 이게 우리나라랑 좀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여전히 서민들은 코로나 이후에 올라간 물가 때문에 좀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주거비와 식료품 물가가 너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 임금이 그 상승폭을 못 따라가면서 아무래도 구매 능력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서민들의 주 일자리가 대체로 좀 서비스직이나 단순 노동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임금 인상이 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상황에서 관세 부과, 금리 동결, 그리고 미국의 재정 지출 부담 등이 맞물리는 시점이 계속 지속되면 이 서민 경제 삶이 좀 혹독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어떻게 컨트롤할지 좀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미국의 경제 상황과 외교 상황이 얽히면서 좀 부정적인 전망이 있어서일까요? 달러 지수가 106포인트대까지 떨어지며 원달러 환율도 144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미세스부가 불을 4주 추가 매수해서 부부 합산 불을 총 2273주 보유하게 됐어요. 저는 연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비중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원화채굴해서 달러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추가 매수가 조금 더딘 상황인데 그래도 이번 달 내에 일부 조금은 매수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부 합산 이번 달 수익은 3,600만원, 올해 수익은 4천만원 정도입니다. 누적 수익은 9.3억이 조금 넘었네요. 순금융자산은 19.3억 정도입니다. 지난주 대비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부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부부의 계좌도 신고점을 찍게 됐네요. 역시 S&P 500 최고! 미국 최고! 지난주는 때 아닌 한파였는데 이번 주는 갑자기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당최 옷을 어떻게 입고 외출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래도 날씨가 풀려서인지 집에만 있는데도 기분이 좋네요. 다만 이렇게 날씨 온도차가 클 때는 옷도 옷이지만 온도차에서 오는 감기를 특히 조심해야 돼요. 낮에 따뜻하더라도 꼭 걸칠 수 있는 외투를 챙겨서 외출하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 끝!